네, 이 시간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마의 선이라고 부르는 2,500선을 넘어섰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모더나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일주일 전에는 화이자 백신의 뉴욕 증시가 랠리를 펼쳤었는데 오늘은 모더나 이슈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 그 제목은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그 항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표를 붙여서 왔는데요. 어제는 그 코스피가 2,500을 넘어섰죠.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서 주식을 샀느냐 달러를 이렇게 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명암이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증시의 모습에서 코로나 직후에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그 주가가 전환점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갖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바이든 당선과 함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이죠.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더나는 미국의 그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국영 이렇게 질병서와 같이 합작을 했던 대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민간 차원의 파이자라든가 독일의 그 바이온테크보다는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모더나의 그 백신 문제 이미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이자보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94.5% 그리고 이렇게 그 파이자는 한 마이너스 70도인데 반해서 이거는 좀 상온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30일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그렇죠. 대중적인 측면이 대중화되기가 더 쉽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그 파이자라든가 이런 쪽의 그 백신 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파우치 소장도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전 FDA의 그 국장도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낙관론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닥치는 문제가 코로나 확진자 문제이기 때문에 2차 팬데믹의 우려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경제 재봉쇄 이런 것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파이자보다는 좋은 결과가 이렇게 된 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지막에 페드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그 문제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이렇게 파이자 때보다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자 백신과 관련된 호재 문제는 백신 개발 그 자체보다도 언제 나의 이렇게 접종을 가는 걸까 하는 상용화의 그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그런 문제가 코로나 관련된 증시의 그 주가 상승폭을 좌우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됐을 때는 지금은 정권 교체기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교체하는 시기다. 그리고 아직 상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사실 그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2차 팬데믹이 될 때는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정권 교체기 또 상원이 공화당 차지하면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좀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페드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페드가 이에 화답이라 하듯이 지난번에 그 FMC에서 자산 매입을 좀 늘리겠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11월 달에 이렇게 올해 그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도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것이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독일과 유럽과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그동안 그 통화 정책의 시차를 충분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경제 대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돈을 공급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나오면서 장마판의 다우존스를 역대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네. 이런 모습이 이게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진단 들어봤고요. 미국의 대선 투표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증시가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코로나 직후 네. 이렇게 세계 증시가 2월 중순서부터 한순간에 멀어지면서 그 3월 19일서부터 세계 증시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증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요인, 개별 주체의 변동, 주도 세력의 변동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을 보통 1차 랠리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통 2차 랠리로 구분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아직 2차 랠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폭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 2차 랠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에서 2차 랠리를 1차 랠리와 다이렉트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구분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주도 세력이라든가 업종별 교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1차 랠리와 2차 랠리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미 대선을 그 얘기를 해서 일단 월가에서는 1차 랠리, 2차 랠리로 구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미국의 그 기술주들은 8월에 그 팔고 차익 실현하고 한국 주식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또 중국 주식도 많이 추천했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 있어서는 2차 랠리의 각종 요인들이 사실 미국의 기술주보다는 한국과 중국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증시는 1차 랠리도 주도한 일이어서 2차 랠리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1차 랠리 상황을 보죠. 3월 중순, 정확히는 3월 19일 겁니다. 1457에서 지금 8월 말에 2400에서 그 후에 미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이 흐름이 정체됐죠. 2300, 2400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미 대선 이후서부터는 아주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증시에 그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선 마이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표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소위 그 루비콘 강에 이렇게 표현하는 마이선. 이 선은 좀 올해는 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주가가 여기 우리가 정 PD께서 52주간 420포인트. 이건 작년을 52주니까 1년이니까. 근데 코로나 직후에서는 1457에서 2543이니까 거의 코스피로만 하더라도 배에 가깝게 뛰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1차 랠리와 2차 랠리도 전부 한국이 주도하는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1차 랠리와 2차 랠리에 똑같이 한국 증시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랠리 때에는 대부분 다 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는 한국 주식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팔았죠. 근데 미 대선 이후에는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데 JP모건에서 일제히 한국 주식을 추천하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다른 점이다. 한국 증시의 뭐 주식들에 대해서 해외 시각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실 1차 랠리와 2차 랠리는 완전히 구별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 2차 랠리 국면은 1차 랠리 때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점이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죠. 1차 랠리 때 증시를 짓눌렸던 네. 그런 요소가 2차 랠리 때는 해소되는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네. 이제 1차 랠리에 짓눌려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 뭐냐? 그건 각국 중앙은행에 사실 돈을 푸는 유사업소에 돈을 푸는 그 문제로 올라갔다. 근데 그 내면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문제, 네. 이 문제가 증시 악재로 됐는데요. 사실 2차 랠리 때는 1차 랠리 때 증시를 짓눌렸던 소위 트럼프의 히스테릭 리스크. 요건 이제 월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이 바이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좀 트럼프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네. 사람이 힘이 빠지면 그때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트럼프 히스테리 리스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후에 이게 급격히 해소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는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이 306명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이 양반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자답게 좀 시원하게 이 상태에서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어떤 이렇게 패배를 인정했으면 좋은데요.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히스테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쩌거나 사실 트럼프와 관련돼서 코로나 직후에 마스크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관련해서 사실 얼만큼 전 세계를 이렇게 불안하게 했습니까? 네. 근데 이 리스크가 풀린 것이 1차 랠리 때 1차 랠리에 짓눌렸던 상황이 풀린다는 측면에서 1차 랠리와 확연하게 구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랠리 때는 코로나가 아주 이렇게 증폭됐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파이자의 임상실험 결과,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모더나 임상실험 결과 이 문제에서 해소되는 측면이 1차와 2차 구별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차 랠리 때 증시를 주도했던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 이 문제가 지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물론 페드가 2차 재봉사가 될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을 늘리겠다 하지만 사실 1차 때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그렇게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1차 랠리에 짓눌렸던 사항들이 풀어지니까 증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미 대선인은 1차 때는 돈의 힘,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은 코로나 문제 풀려 그다음에 세계 다자 채널에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이 됐던 것이 풀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 장세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JP모건이 한국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도 세력도 동학개미에서 외국, 이건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입니다. 네. 이런 쪽인데요.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도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베트남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외국인을 교체된 이 외국인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대부분 다 달러계 자금들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술지에서 자금들이 좀 이쪽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는 것이 이게 교체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쓰죠. 언택, 컨택. 뭐 요거 컨택은 또 리택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어, 바이든 바이어 이렇게 해서 요건 뭐 어떤 건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컨택트니 언택트니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증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들 분께서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많이 눈에 익으셔가지고 언택 기술주가 되겠죠. 대부분 다 뭐 네. 주민이라든가 뭐 지금의 오늘 그 기술주도 잘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우존스주가 와서 폭등한데 반면에 기술주들은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택트, 리택트 업종은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 뭐 크루즈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되겠죠. 이런 업종.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조선일보인가요? 리택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런 것에서 사실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어에서 바이든 바이어. 코로나 바이어는 코로나 진단 키트 문제, 그다음에 백신 문제인데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자가 그렇게 좋다 하는데요. 모더나가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네. 독점 효과로 이래서 중심에 치우치는 이기다 보니까 파이자의 주가는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더나의 효과, 파이자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선발 업체에 대한 집중 효과 때문에 관련된 업종은 주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바이든의 이렇게 바이오업적으로 그 교체가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1차 랠리와 2차 대 때 구성 요인이 다르다 보니까 상승의 요인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마켓 퍼포먼스도 프레임워크가 바뀌니까 퍼포먼스도 바뀐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의 전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차 랠리와 2차 랠리의 차이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유동성에서 펀더멘털 장세로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1차 랠리 때는 네. 3월 중순부터 사실 미 대선 이끌어로 본다면 자 그때는 유동성이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그쵸.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 선진국에서 사실 그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절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도력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다는 걸 꼭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공치사하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의 자발적 협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수록 좋든 싫든 정치권이 좋든 싫든 뭉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방역 선진국의 평가를 받으면서 코로나 전염성이 강했던 경제 피해가 우리가 가장 적다. 마치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OECD 국가에서 가장 2분기 성장률 같은 게 낮은 것이 정부의 무슨 정책 당국자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것으로 공치사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방역 선전국의 평가를 받으면서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켰죠. 이게 한국 증시가 올라갔던 배경이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한은보다는 기재부가 주도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홍 부총리 이렇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한은 그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요 한은법 개정에서 지금 여야가 합쳐서 한은법 1조를 개정해라. 개정해입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 지표가 개선돼 그 언제까지 안 합니까? 근데 그 언제 이미 해단했어야 되죠. 페드가 고용 창출 문제를 2012년서부터 했는데요. 세계 중앙은행이 여기 해당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고용 창출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물가는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직원들이 얼마입니까? 국민 세금 얼마나 씁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적 문제 가지고 사실 지금은 전 세계가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고용 창출로 가는데요. 지금 기술적 문제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렇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가다 보니까 기재부가 주도해서 사실 한국 증시를 1차 랠리 때 살린 측면은 홍 부총리 이하 기획재정부 경제 강요들의 어떤 노고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한국이 방역 선진국과 그다음에 코로나의 문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이거를 주가를 세계에서 이끌었다 하는 것이 1차 랠리 때 특징이라면 2차 랠리 때는 지금 뭐냐 미 대선 이후에 불과 한 거래일 기준으로 10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기대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두 가지 요인이 풀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 풀리고 다 풀린 건 아닙니다는 백신 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보호주의 이기주로 갔던 트럼프가 물러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다자 채널에 의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전염성이 가까운 사람을 격리시켰고 상품의 이동을 겨중시켰던 이런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역시 세계 교육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올라가더라도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에 의한 웰스펙트 부의 효과가 아니라 자 다자 채널 복귀 그 다음에 바이든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 이런 측면에서 세계 교육 증가를 통한 세계 경제 성장 제고다 보니까 수출 지향적 국가인 한국 같은 것이 주목되는 거다. 이것이 2차 랠리에 이렇게 바뀐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그동안 1차 랠리 때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인색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는 지금 일제히 한국 경제 V자형 회복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또한 V자 회복도 현 정부의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다. 다자채널 복귀, 그 다음에 백신 개발 이런 측면에서 세계 교육이 증가되면 수출 지향적에서 따르는 자연스러운 효과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들자면 1차 랠리 때는 동학개미 세력이 큰 지지력을 제공을 했었다면 2차 랠리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2차 랠리 때도 동학개미 힘이 큽니다. 네. 근데 굳이 구별한다면 주도 세력이니까 2차 랠리 때는 외국인이 바톤 터치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 편달이 좋으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야 신흥국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외국 자본들이 어떤 업종을 삽니까? 한계 전동업종에서 전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화학, 한국의 4대 주도 업종을 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외국 자본의 특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랠리 때는 동학개미 역할이 컸습니다. 이거는 뭐 현 정부 입장에서 박수를 진짜 많이 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차 랠리 기간 3월 중순서부터 8월 말까지 동학개미들이 30조 원 이상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가를 1457에서 사실상 2400까지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만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가 한 3천서도 갔을 겁니다. 그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뭐냐 25조를 매도했지 않습니까? 이거 매도한 것.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외 주식 산다고 해서 국내 주식을 팔았던 거 요것만 맞다면 한국 주식 3천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2,400까지 올라간 데에도 우리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미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증시 보면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들어오죠. 네. 우리도 이제 이금 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외국인이 주도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동학개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심축으로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이다. 그래서 미 대선 이후에 어제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8거래일인데요. 지금 8거래 연속 4조 7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네. 8일 동안에. 유입 속도로 본다면 증시 개방일로 가장 빠르다. 그래서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자 1차례일 때에 비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사실 환율이 급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1,110원대가 떨어져서 1,109원대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1,108원, 1,109원까지 가는데요. 네. 자, 3월 중순에 1,285원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0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코로나 직후에 한국 주식 안 좋다. 오로지 기축통화뿐이 갈 게 없다. 달러 사라. 이랬던 시각에서 보면 코스피는 거꾸로 2,500 넘고 네.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니까 그 시각대로 했으면 대단히 재테크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항의들이 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이 세계 3대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정례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각이 시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간행을 보면 그 3대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 조정하기 전에 3주 전서부터 네. 이렇게 그 주식을 국내 주식을 사거든요. 상향 조정이 있을 때는 꼭 그런 간행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미 대선 이후에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입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달에 정례 평가니까 사실 이런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매입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정책 단계에서 요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데 거시적으로 좋다든가 예를 들어서 미시적으로는 좋은데 거시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가 이런 것을 fallacy of composition 구성의 오류라 그럽니다. 네. 개인 입장에서 좋은데 국가 전체가 안 좋다든가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 좋은 것. 그래서 마이크로 이렇게 베이스는 마이크로 쪽에 모습에서 서메이션 된 것이 매크로인데요. 이게 서로가 일치되지 않을 때는 경제학에서 fallacy of composition에서 구성의 오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구성의 오류 걸려 있다. 한국의 간파 기업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국가 신용 등급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기업을 너무 두들기게 되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가 너무 기업을 두들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두들기다 보니까 그만큼 돈 많이 거니까 국가의 캐시플로는 좋죠. 재정의 건전성 좋죠. 국가 외화 캐시플로 좋은 거죠. 요 점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바이든 시대에서는 자유경쟁 원리, 시장 원리를 중시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합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야 국가가 좋아지는 겁니다. 동학개미들을 살려 결국은 뭐냐? 현 정부가 가장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4.13 총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3대 평가사들이 한계 간판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에 왜 국가의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그 점은 기업을 눌려서 국가의 캐시플로가 좋아진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용등급이 사실상 괜찮다 하는 시각을 현 정부가 공치사하는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평가사 관련돼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제가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점은 현 정부에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신용등급은 상당히 좋죠. 우리가 보면 당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2016년 8월 달에 소위 시청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뭐 이렇게 이름이 개명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분 개명한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순실 게이트. 이때가 2016년 6월 전인데요. 네. 사실 이때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많은 3대 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신중하게 평가하면서 하향 조정했으니까 유지한 것만으로도 잘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 집중 매입, 원달러 환율 떨어져 원화 강세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조심스럽게 11월에 맞물려서 과거에
이렇게 외근의 가능성으로 볼 때는 3주 전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집중 매입해서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현 정부 들어서 재정의 건전성을 상당히 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의 건전성이 전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속도 문제가 굉장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국가 신용 전망, 스테이블 부분에 지금은 스테이블 3대 평가에서 스테이블인데요. 요거는 한 단계 지금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근데 우리 내부가 잘한 게 아니라 다자 채널 속에 수출 지향적 국가가 이렇게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이동 격리시켰던 것이 백신으로 사람의 이동을 이렇게 접촉시키고 상품의 이동을 이렇게 접촉시키는 당국이 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V자 협약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추천해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상향 앞으로의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 부분에서는 한 단계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무스디스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건 이미 추정입니다. 네. 입니다. 유럽의 피치사라든가 S&P사 정도는 사실 한국의 신용등급 등급보다는 전망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의해서 전환될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 데는 분명 현 정부의 역할도 크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 역할도 크죠. 네. 정부 역할도 잘못된 부분은 얘기하고 좋은 점은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칭찬하면 당신은 문빠지 않느냐, 뭐 반대하면 보수지 않느냐 그게 없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은 좋으면 현 정부 칭찬하고 나쁘면 비판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선 이전에 사실 그 미국 증시, 미국의 대선 결과와 그다음에 한국의 그때 당시에 화두가 됐었던 10억 대주주 양도차익 3으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시청자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악, 미 대선 결과가 불확실하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3억으로 축소했다면 이게 최악이고도 최상이라면 미 바이든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 그리고 대주주 10억 유지 이런 데예요. 왜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가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최악보다는 최상 시나리오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겠습니다. 10억 유지만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10억 유지만 되지 않았으면 네. 트럼프가 대선을 불복종하고 대주주 양도 차익을 3억으로 축소했다면 지금 한국 증시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지는 않을 겁니다. 현 정부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 평가도 받지 않을 겁니다. 정책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책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증시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을 이렇게 추천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최상 분위기로 가는 거죠. 네. 자, 바이든 당선됐죠. 대주주 양도택 형 정부가 10억 유지해줬죠. 그런 상태에서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가 대선의 불복종에 대해서 좀 거두면서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는 이런 쪽의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상 시나리오가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한테 좀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한국의 사채 금리에 대해서 너무 높은 것을 좀 낮춰달라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 차익의 문제에 대해서 10억 우리 동학개미들을 생각해서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차제에 몇 가지만 더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를 한진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세계적 해외 입장에서는 잘된 정책입니다. 물론 산업은행이 주도됐지만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더 이렇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 어차피 적폐청산이니까 현 정부가 들고 나왔던 것이 적폐청산이니까 적폐청산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은행이 사실 사고를 많이 저지릅니까? 아니면 증권사가 사고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 이제는 내년도에 바이든 시대 새로운 시대가 접어드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순간이 닥치는 상태에서 모험성 지금 혁신 성장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모험을 이끄는 쪽으로 증시를 재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정종태 국장께서 금감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를 한번 권고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꼭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의 바이든 시대
불확실성 시대 이렇게 올 때는 절대적으로 보면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보다는 시중은행보다는 인베스트뱅크, 투자은행 쪽으로 좀 이렇게 사실 그 금융산업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바뀌어달라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적폐청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정부의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최근에 좀 많이 개선시켜 주는데요. 정부의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데에서 옵티머스와 라임과 관련된 그런 주도 금융사고를 어떻게 거기 금운영에 협의체로 넣겠습니까? 이거는 좀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제시켜줘요. 대통령께서 이것 좀 배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데서 어떻게 옵티머스에 주관하는 이런 증권사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배제시키지 말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서민들을 생각해서 물론 다른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법정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다 내리니까 어떻게 국민은 기금에서 옵티머스에 주력해서 보셨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고객, 강남의 VIP 고객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만 내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자, 코로나 직후에 우리 주가가 1457에서 2500 넘었다. 거기에 내 돈만 넣지 않고 주식만 투자했다면 내가 이렇게 올해 대박을 벌었을 텐데 이게 지금 뭐냐?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된 지금 고객의 피해 사항입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면 더 울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범의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정부의 공적 자금에 이렇게 주관사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하게 되면 제가 신문에도 많이 쓸 겁니다. 신문에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좀 대통령께서 지금 동학개미들 생각하고 대주장도 책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는 그런 정책적인 이렇게 해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께서도 적폐청산하니까 그런 쪽은 쭉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배려해서 좀 정책을 좋은 쪽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 꼭 심심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문제까지 짚어볼 텐데요.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크고 빠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우려의 시각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한국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과거처럼 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판투기 세력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우리의 건전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세계 10대 대국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수출 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에서는 이제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원조를 공유하는 국가로 한국의 ODA라든가 대외 공적 개발 원조 이런 것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도 내수를 키워서 다른 국가의 상품들을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의 상품을 사줘야 한국의 대외이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지난달 27일에 끝났던 19기 5중 전회에서 쌍순환 전략인데 이 쌍순환 전략은 중국 내수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색 공급망도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지를 중국에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는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니까 수입 창구로서 주변 국가들 다 상품을 사준다. 위안화 평가 절상에서 다른 국가들은 절하하니까 자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안아준다. 그러니까 세계가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 강세되면 내수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경제가 나가질 방에서는 사실은 반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사실 그 대응하는 속도는 측면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자 3월 중순에 일부 증권사가 속해 있는 금융사의 그 CEO가 아니라 회장께서 네.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근데 달러밖에 그렇게 갈 곳이 없다. 그렇죠? 달러뿐이 없다. 네. 그래서 그게 회장의 추천이지만 밑에 직원들도 회장한테 반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달러 추천하고 고객의 달러 추천하다 보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코스피가 2,500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지금 대단히 손실을 기록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일반 경제 주체들은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속도를 좀 스무딩 어프로치 차원에서 이렇게 어제 사실 구두 개입이 이렇게 나섰는데요. 그런 차원은 좋다. 근데 너무 지나친 개입은 바이든 시절에 트럼프 정부보다 환율 조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구두 개입 정도
이 정도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마 그런 쪽에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의 평가는 좀 잘 받고 있는데요.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좀 바람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가 2차 랠리를 보일 조짐을 보이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 대응 방안 세워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